장르 불문 재미 보장, 한국 영화를 매주 소개해드리는 여기는 김씨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영화평론가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곤니치와. 오늘 김씨네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일본 독립영화의 영향을 짙게 받은 한국 독립영화들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게 된 것은 1998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98년에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로 복귀를 했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본 영화들이 한국 극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개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아마도 가장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대중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친 단 한 편의 일본 영화를 말씀드려야 된다면 아마도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라는 영화일 겁니다. 정말 유명하게도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설사하면서 외치는 그 오겐키 데스까라는 대사가 한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친구에게 뭔가 물을 때 오겐키 데스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곤니치와 다음으로 한국에서 아마 가장 사람들이 잘 일상적으로 쓰는 일본어 문장이 아마 오겐키 데스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러브레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극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로맨스 영화는 존재했습니다. 90년대에도. 그런데 그 러브레터가 보여주는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름다운 비주얼과 그 캐릭터들의 어떤 캐릭터들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직조하는 그런 기술로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멜로 영화는 한국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러브레터를 보고 저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아, 이 영화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고 일본 대중문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앞서 나가는 영화들이었구나라는 부분을 그 당시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영화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서 이제 상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일본 영화의 대부분은 어떻게 따져보자면 이제 그 일본 아니메 혹은 망가를 원작으로 한 이제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애니메이션들이 약간 시장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했던 영화들은요, 오히려 일본의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 진영에서 나온 아주 작은 예산의 작은고 섬세한 로맨스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두 편의 일본 영화를 뽑으라면 아마도 이노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심지어 2010년대에 김종관 감독이라는 한국 감독이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유명한 영화를 찾으라면 역시 이누도 이신 감독의 메종드 히미코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오다기리 조라는 배우는 아마도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인기가 많은 정말 일본의 중심적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스타가 될 정도로 영화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기가미 나오키 감독의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하면서 정말로 선풍적인 거의 열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영화가 개봉한 이후로 여름 휴가 때 핀란드로 간 한국의 여성 그 여행자들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세 편의 영화가 아마도 한국인들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독립영화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영화들을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성규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성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2002년에 스폰지라는 회사를 한국에 설립을 합니다. 이 스폰지라는 회사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영화를 수입해서 한국에 배급하는 그런 수입 배급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스폰지라는 회사는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한국 젊은 관객들에게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너 스폰지 영화 봤어? 라는 이런 문장이 심지어 관용구로 사용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스폰지라는 회사에서 가져온 영화들이 바로 이누도 이신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오기가마 나오키 감독의 이 카모메 식당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스폰지라는 회사가 없었다면
한국에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본 독립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조성규 대표가 스폰지라는 회사를 사실은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편의 영화가 모두 이 조성규, 스폰지하우스라는 회사를 차린 조성규 대표가 감독으로 데뷔하고 나서 만든 세 편의 영화들입니다. 한국 독립영화의 현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상업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업적인 이제 그 많은 투자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와는 조금 격리되어 있는 작은 이런 독립영화 진영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독립영화라는 것은 어떤 큰 제작사의 투자나 이런 제작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은 규모로 꾸려서 이제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팀들을 이제 독립영화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독립영화의 어떤 역사가 꽤 깊습니다. 이를테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이저 영화들과는 조금 더 다른 결을 가진 영화들을 만드는 독립영화군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독립영화들이 이제 80년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달리 이제 그 군사 독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뭐 그 많은 사회적 운동들이 일어났었고요. 독립영화는 처음에 그런 사회적 운동들, 그리고 그 언론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서 독립영화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독립영화들이 어떤 시도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 독립영화 혹은 일본 로맨스 영화들의 영향을 짙게 받은 작은 규모의 이런 로맨스 영화들을 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성규 감독의 세 편의 영화는 2010년대의 한국 독립영화의 어떤 경향과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영화에서 주요한 점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 영화는 셰프를 준비하는 남자, 그리고 여행사 기자로 일하는 여자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 고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제가 고양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지 않아?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잖아. 고양이 눈이 너무 무섭잖아 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고양이를 약간 천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대부분 이제 도둑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고양이는 보온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애완동물로 혹은 반려동물로 키우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2000년대 이제 일본 문화 개봉되면서 가장 신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양이를 좋아할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일본으로 처음 여행 갔을 때도 주변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고양이 관련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일본과 한국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구나, 문화적 차이점이구나라는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지금 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고양이는 거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입양하는 굉장히 주요한 반려동물이 됐습니다. 이 어떻게 헤어질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키우는 아비니시안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사실 한국 영화는 고양이를 등장시킨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헤어질까에서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주요한 캐릭터,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판타지적인 캐릭터로 삼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그 이전에 한국 영화 감독들이 봐왔던 일본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고양이 캐릭터들로 받은 그런 짙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오기가마 나오키 감독의 고양이를 맡아드립니다라든지 이누도 이신 감독의 영화라든지 많은 영화들이 이제 고양이를 소재로 다루고 있거든요. 뭐 일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헤어질까에서 고양이가 나오면 뭐 일본 영화에서는 고양이가 항상 나오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고양이를 다룬다는 것, 주요 소재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국 영화에 있어서는 일본 문화와 일본 영화와 일본 사회의 어떤 짙은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연애와 각자의 미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릉이란 도시입니다. 한국 영화는 사실 서울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국 영화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로케이션 장소들은 서울 아니면 주로 이제 액션 느와르의 무대로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남쪽에 있는 도시,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영향력을 많이 받은 도시인 부산을 주로 무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릉이라는 도시는 영화적으로 한국 관객들에게도 별로 소개된 적이 없는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동해안에 있는 이제 강원도라는 지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의 어떤 특별한 영화 제작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K컬처의 어떤 선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영화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감독이 만약에 이 서도시,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강릉이라는 도시로 가서 영화를 찍으면서 그 안에 강릉이라는 도시의 배경과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녹아내면 그 강릉이라는 지자체로부터 영화 제작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유 감독의 두 개의 연애와 각자의 미식 같은 경우는 강릉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 감독의 애정도 있지만 그 장소에서 영화를 찍으면 정부 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를 활용한 그런 독립영화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각자의 미식을 제가 가장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각자의 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릉 지역에 대한 음식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 크루들이 강릉의 유명한 이런 오래된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찍는 과정을 찍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식당들이 실제 식당들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제 식당 주인들이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강릉 지역의 어떤 맛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인 동시에 한 여성이 그 미식의 맛을 찾아 나가면서 점점점 스스로 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굉장히 작고 예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강릉에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 한국인은 저로서도 이 영화를 보고 강릉에 가서 강릉에서 유명한 것이 두부입니다. 일본에서는 토푸라고 부르죠. 강릉의 맛있는 두부와 그리고 해산물로 된 요리들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됐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초당 순두부, 막국수, 감자 옹심이, 닭강정, 오징어 순대 이런 음식들은 사실 서울에서는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정말로 로컬 음식들이거든요. 각자의 미식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도 영화적인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서울 말고 다음에는 강릉 혹은 한국의 작은 소도시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열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을 아우르는 사실 그 가장 큰 키워드는 조성규라는 감독의 존재였습니다. 한국의 일본 독립영화를 소개한 이런 영화 수입업자이자 감독으로 데뷔해서 일본 독립영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은 작은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박규리라는 배우죠. 이 카라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저도 카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카라에 박규리라는 이제 멤버가 배우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조성규 감독과 함께 작은 독립영화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헤어질까? 두 개의 연애, 각자의 미식, 이 세 편 모두 이 규리, 카라의 규리, 그러니까는 박규리라는 배우가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굉장히 뭐 유명한 감독들의 드라마라든지 혹은 대자본의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조성규 감독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작은 독립영화에서 연기력을 천천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실 한국 사람 시청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이돌로서 배우로 데뷔하는 것이 한국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있거든요. 아이돌은 아이돌이고 배우는 배우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배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약간 가장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 세 편의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이돌 출신인 배우가 찬찬히 한국의 독립영화에 출연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연기력을 찬찬히 공부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 세 편의 영화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카라의 팬이셨다면 굉장히 약간 선물 같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이번 영화들도 제가 뭐 지난번에 했듯이 간단하게 한 줄 평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헤어질까? 한국인들도 드디어 고양이를 사랑했다는 증거 같은 영화. 그리고 두 개의 연애, 강릉이란 도시를 여행하는 작은 로맨스 로드무비. 그리고 각자의 미식. 각자의 미식은 강릉이라는 도시의 가장 맛있는 순간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로드무비. 사실 이 세 편의 영화는 같은 감독이고 같은 배우들이 나오는, 그리고 비슷한 결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쭉 이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일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 이건 왠지 굉장히 카와이하기도 한 게, 일본, 내가 지금 예전에 봤던 일본 영화들, 뭐 이누도 이신의 영화라든지 오키가미 나오코의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사실 맞으신 겁니다. 제 일본 독립 영화의 영향력을 가장 어떻게 보면 예쁘게 진하게 보여주는 그런 세 편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담백한 맛에 일본 독립 영화를 닮은 한국 독립 영화가 궁금하시다면 이 더보기란을 통해서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숨은 보석 같은 한국 영화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는 한국영화 극장 김씨네. 다음 시간에는 90s 키치, 그러니까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로 이어졌던 한국 프랜차이즈 영화의 어떤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유소 습격 사건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